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후 몇 년 시리즈들을 제가 일기처럼 한 해가 지날수록 개업기념일 기념으로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벌써 개업 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 후 1년, 개업 후 2년 각각 느낀 점들을 이렇게 일기처럼 느낀 점들을 계속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 2년에서 3년 되는 동안 또 1년 동안 느낀 점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3년 차잖아요. 횟수로 4년 차가 됐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사고 없이 밥벌이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일도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저를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또 그 1년 동안 추가로 느낀 점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일로부터 1095일.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단골 고객님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단골 고객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연락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소개를 받은 분은 저를 일단 반은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 계약을 했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라서 서로가 신뢰감이 조금 바탕이 돼야 되는 일인 공인중개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함이 있고 계약 확률이 높아진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을 믿어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골 고객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단골 고객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업무뿐이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영업을 하는 일은 다 그렇겠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건데요. 어디를 다녀봐도 부동산이 정말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도 매스컴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카페보다도 많다. 그게 부동산이다. 한 집 걸로 한 집 부동산이다 하는데요. 이게 정말 아니 땐 굴뚝의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이 정말 많아요. 동네별로 많은 부동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부동산 중에 나한테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 계약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물론 워크인 고객님들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단골 고객님이 더더욱 감사한 부분이 이제 1번에 이어서 2번이 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동산이 정말 많다는 거는 1년, 2년 때도 느꼈는데 이 2년에서 3년 들어오면서 최근에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더더욱 느낀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느끼면서 부동산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처음 듣는 부동산도 매일매일 생겨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2년에서 3년, 작년 한 여름 이후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느끼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경기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원룸, 투룸 시장은 사실 좀 덜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아파트 매매, 특히 고가주택, 전세, 그래 아파트 전세, 확실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걸 느낀 게, 지금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쿼트러플 악재라고 해서 악재들이 많잖아요. 대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고, 대출 규제에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생기면서 매매가 아예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으로 평소에 매매만 하시던 분들이나 고가주택 하시던 분들도 넘어오면서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2번과 또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거래 건수, 실거래가가 올라오질 않아요, 매매가.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경기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또 시장 흐름이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이랑 만나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발이 빨라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안 좋다는 거를 바로 몸으로 느끼면 다른 투자 종목을 찾으시고 현금화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시장 흐름도 이렇게 현업에 있다 보면은 확실히 좀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더더욱 느끼는 건데요. 생각지 않은 수입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대출 소개, 대출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일반 대출 아니면은 그런 건 없는데, 제휴된 은행의 일반 대출, 뭐 중기청, 뭐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 말고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받는 대출,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제휴된 은행에 확약서를 쓴 은행에 한해서 그 대출을 알선했을 때 대출에 대한 일부 소개비라고 할까요? 그런 추가적인 수입이 있고, 업무사분들 매매할 때 등기하고 나면은 수고비 조금 주시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요, 지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다른 동네 혹은 먼 동네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동행을 해주고, 계약이나 잔금을 이렇게 쭉 저를 통해 계약하지 않아도 저한테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동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 명목으로 조금씩 수고비를 주신다든지,
그리고 행정사법상 대필은 위법이지만 대필 말고 갱신계약서나 신규 연장계약서 등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실은 기존의 임대인 임차인이 맞춰져 있거나 조건만 조금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서류 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과정도 되게 힘든데 그 중개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거저 얻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예상 외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과감하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다 저축을 하는 게 좋겠죠. 미래를 위한 재테크적으로 봤을 때 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반대로 생각지 않게 돈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감사한 분들께도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계약한 분들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꼭 비단 금전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아무튼 성의 표시라는 걸 하는 수단이 교환 가치로서는 사실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사 드릴 때도 있고 정말 생각지 않게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도 있고요. 월세뿐 아니라 전산망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광고비,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공제증서 협회비, 뭐 그런 것 등등, 그리고 사무 비품비 이런 것들이 생각지 않게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될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부동산 사무실 간판이 불이 이렇게 많은데 불이 한 50개 60개가 돼요. 근데 그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간판 해주신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출장비에 전등 교체비까지 해가지고 40-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전등은 제가 사고 그분 인건비만 드리는 걸로 해서 조금 금액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나갈 때가 많다. 그래서 비축을 좀 해줘야 되는 여윳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아직 안 해본 물건의 종류가 있다. 이거는 제가 3년 차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은 3년 차여도 모든 물건을 다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 자리에서 중개를 하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권리금이 많이 붙은 상가라든지 아니면 정말 비싼 토지 혹은 공장 그리고 건물 매매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안 해본 물건 종류들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을 진짜로 해봐야 진짜 중개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제가 꽃을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미흡하지만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일취월장하는 채널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번째는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인간관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아요. 호의가 권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은 졸업한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전화번호도 당연히 없겠죠. 10몇 년 만에 전화 와서 잘 지내 한마디 정도가 끝이에요. 혹은 뭐 몇 년 만에 연락한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다짜고짜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가 급하니까 그런 걸만 물어봐요. 혹은 심지어 제 번호를 막 알려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누구 소개를 받고 연락을 했다는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주저리주저리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 상담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호의인데 어떻게 보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적인 측면으로 저한테 톤앤 매너를 얘기할 때 저도 친절하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연락받고 전화했냐, 혹은 나 지금 바쁘니까 통화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끊고요. 카톡을 할 때는 읽고 싶거나 그냥 씹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저한테 계약을 하신 분이나 제 손님이었거나 저랑 친하거나 저랑 무언가 상부상조가 있거나 뭐 아니면 제가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면 정말 시간이라도 빼서 길게 통화해드리고 여러 번 통화해드리죠. 그런 분들이 아닐 경우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호의가 권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반대죠. 고마운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조사에 사람이 갈린다. 제가 매일매일 경조사를 겪는 기분이랄까? 네, 그런 기분입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이 정말 많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른 동네 부동산은 교류가 애초에 없지만 우리 동네 부동산끼리는 경쟁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물건을 저한테 전속으로 주시는 물건이 아니면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들을 내놓거나 아니 급한 물건이면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물건을 내놔요. 그럴 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선의의 경쟁이고, 혹은 한 주인이 두세 군데 부동산만, 믿는 부동산만 내놓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잘 아니까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이가 안 좋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욕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욕을 만약에 먹었다고 하면은 글쎄요, 참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사실 욕먹을 짓을 하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욕을 했다면은 글쎄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동반자가 되는 경우는요, 제가 급한 물건을 빼야 되거나 평소에 중개를 같이 많이 했거나 사람 됨이 사람 됨됨이가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요. 자, 이런 급한 물건이 있고 혹은 이런 전속 물건이 있는데요, 같이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중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상호 협력을 해서 빨리 물건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와 동반자가 같은 부동산도 공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3년 정도 해보니까 공중전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미약하게나마 얕게나마 산전수전은 겪어본다. 정말 좋은 모습도, 기분 정말 좋은 날도 있고요, 정말 기분이 극도로 더러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못 볼 꼴, 기분 나쁜 꼴 한 번쯤은 꼭 보게 돼 있더라. 매일이 좋을 수 없고 매일이 안 좋을 수 없더라 라는 걸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업무와 금전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양하게 겪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매일매일 있죠. 정말 계약이 코앞에서 뭐 한 문장 때문에, 한 조건 때문에 틀어진다,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몇 억짜리가 계약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뭐 정말 많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종교가 있진 않은데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10명을 태어나서 만나면 대부분은 너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너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뭐 2명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시를 드는데요. 뭐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비율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더라. 이게 부동산일 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런 비율은 참 신기하게도 신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나 보다. 대신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좋은 사람으로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은 확실히 있고요, 나쁜 사람 같거나 양아치 같거나 이러면 상종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저는 거래나 중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사람은 더 많다, 하지만 나쁜 사람의 비율도 적지 않다. 대신에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더라 라는 거를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3년을 또 일을 해보면서 느낍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바뀌더라. 평소에 되게 인자하고 차분했던 분도 돈 앞에서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되게 차분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돈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고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회의감도 올 때도 많고요, 반대로 되게 표현하고 너그럽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제가 경외감이 들면서 되게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 모습 또 배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더라 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좀 자기개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공부는 쉬는 순간 도태됩니다. 즉 정반대로 말하면 공부는 계속하면 할수록 이 치열한 중개시장에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느끼고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신뢰감도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컨설팅도 무료로 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후에 결국에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좋은 끝은 있을 것 같다, 착한 끝은 반드시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신념이에요. 이건 착한 끝은 있고 나쁜 끝은 없을 거다 라는 신념을 또 중간에 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마저 이 얘기 마무리하면, 공부는 계속 하면은 절차탁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저를 먼저 개발을 하고 잘 다스릴 줄 알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이 다 항상 좀 밝은 미래인 것 같아요. 저도 미흡하지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올릴 수 있고 강의도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얘기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1년차, 2년차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30년차 하면서까지도 계속 얘기할 부분 같아요. 그 다음 수입적인 얘기로, 연계되는 부업은 하면 할수록 좋다라입니다. 저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가족 사업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지만, 부업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사실 부동산 채널이고 책을 쓰고 나중에 출판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블로그도 하고 책도 쓰고 카페를 하고, 이게 수익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제 만족이기도 하고 언젠가 수입으로 또 환원이 될 거고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나 강의를 조금씩 나가는 것도 다 이런 연장선이었겠죠. 그래서 부업은, 연계되는 부업은 하면 할수록 시너지를 일으킨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유명한 유튜버님이죠, 신사임당님이 그 강 과장님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계되는 일을 해야지 일이 훨씬 좋고 연계되지 않은 일을 하면 되게 힘들다,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신 영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죠. 자, 이렇게 한 11가지 파생되는 것까지 한 1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거는 항상 변함없이 처음부터 제가 개업할 때부터 앞으로 폐업할 때까지, 팥뿌릴 때까지 지킬 것들인데, 아까 공부는 쉬지 말자라는 또 신념도 있지만요, 착한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신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심은 항상 잃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에 광적이에요. 초, 분, 시, 일, 월, 주, 년 단위로 막
미친 듯이 메모를 하는데요. 제 가까운 지인들은 알아요. 그 메모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동산 업무랑 관련되게 얘기하자면 매물 관리나 고객 관리, 수입 관리, 뭐 기타 등등 제가 쪼개서 이렇게 막 관리를 하는데요. 이 관리를 하는 이 메모의 힘은 정말 크다는 거, 그 고객님의 특이사항까지, 그리고 계약 만료일, 계약일, 이때 연락을 드리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특별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사람끼리 얘기하고 큰돈이 오가는데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사실 본인한테는 전 재산이 걸리는 일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들 중에 하나라고만 인식이 되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네,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은 계약을 못할지언정 사고 없이 잘 지나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일단 3년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피곤한 한이 있어도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지금은 아니어도 어쨌든 보상받을 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보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계약 후 3년 차에 제가 저에게 쓰는 일기이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개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저처럼 초보 중개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업 3년 동안 무탈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